자, 이제 수능 문제 풀이법에서 주제 찾는 방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4분의 3 정도가 주제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복 어구입니다. 자, 한 단락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영어의 특징상 얘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역접 뒤입니다. 역접 뒤란 역접이 but, however 이런 게 나오면 역접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럼 역접 뒤에 주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통념을 그러나 그게 아니다. 통념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통념 비판. 그래서 but이나 however 뒤에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but, however가 나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2020 3월 모의고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앞입니다. 예시 아시죠? 예를 드는 거예요. For example이나 그쵸? 혹은 for instance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죠. 예를 왜 들까요? 앞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 못할까봐 구체적으로 또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시든 이 앞에 이 자리가 주제 자리라는 소리죠. 그런데 for example, for instance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in 1990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time 어쩌고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in 21st century 시대가 나오거나 사건이 나오거나 실험이 나오거나 그러면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없어도 예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자리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해볼 겁니다. 이따. 자,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입니다. 자, 우리는 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래서입니다. 주제 맞죠? 5번입니다. 그 문장 자체의 최상급 그렇죠. It is important, it is essential, it is necessary 이러면서 나오면은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겠죠. 그리고 I think 요건 조금 약하지만 I advise 나 충고해, 나 강조해, 주장해, 요청해, 제안해 생각과 관련된 좀 세게 얘기하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은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뭐뭐 해야만 해 이런 거 must, should, have to. 그런데 이거랑 또 해, 명령문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봅시다요. You must go now. 너는 가야만 해 지금.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지금 빨리 가 이건데 싹 없애고 go now 명령문이죠. 그럼 must, should 이거랑 명령문이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최고니까 최상급. 그럼 중요한 것들. 생각인데 좀 깊게 강하게 생각하는 거. 남한테 강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동사들. 해야만 must, should. 해 명령문. 자, 이건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주절이 있습니다. 양보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커마 주어 동사 이 비록 이 할 때 although 주어 동사 though 주어 동사 even though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양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양보라고 할까요? 자, 한국말로 내가 다리가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내일 산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다리 다쳤어요. 그러면
등산을 안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보를 해요.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등산에 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양보를 쓴 이유는 뭡니까? 야, 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다리 다쳤는데도 갔어. 주절을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보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의 주절. 자, 그 다음에 구두점이라는 게 있어요. 구두점은 자, 마침표, 쉼표 빼고 하나 빠졌네요. 쉼표, 마침표 빼고 다 중요합니다. 자, 마침표는 이 문장 마쳤어요. 쉼표는 중간에 쉬었어요. 자, 요거 빼고 나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땡땡 이거 아세요 혹시? 컬런이라고 부릅니다. 컬런. 언제 쓰냐면요. 나이 17 이름 김을동 이런 식으로 땡땡하고 뒤에 있는 거를 명사로 다시 부연 설명하죠. 왜 부연 설명할까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알아들으라고. 자, 그래서 자, 지금 컬런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미컬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세미컬런. 이름이 세미컬런인데 이 세미컬런은 언제 쓰나? 자, 세미컬런은 주어, 동사, 관련 있는 문장, 주어, 동사 마치 접속사처럼 이렇게 씁니다. 의미가 반대되거나 아니면은 연관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왜 풀어서 다시 쓸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구두점 있는 문장 자체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다음이에요. 긴 줄이 있습니다. dash라는 줄이 있어요. dash. 짧은 줄 말고요. 긴 줄. 이거 언제 쓰냐면요. dash는 이런 뜻입니다. dash, 다시, 즉 다시 말해서 이럴 때 씁니다. 앞에 있는 걸 왜 다시 말할까요?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니까 풀어서 다시 설명하려고. 그럼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테이션 마크 알죠? 따옴표. 탐이 말했습니다. 따옴표. 제인이 말했습니다. 따옴표. 이런 식으로 대화글 말고 뭔가 주장하는 글에서 따옴표를 쓴다는 소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까? 이래서 주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느낌표 exclamation mark. 갑자기 주제 있는 글에서 띵 나오죠? 그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제. 네. 혹시 이런 글자체 아세요? 이탈릭체. 옆으로 누운 글자체. 세워놓고 이탈릭체. 이탈릭체도 강조하려고 쓰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제대로 쓰는데 어느 단어만 누워있어요. 그러면 얘는 강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주제글입니다. 7가지를 그냥 외우려면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수능 문제의 4분의 3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외웁니다. 그림으로. 자,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보던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림 연상기억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해오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암기 스포츠라는 게 있고 수백자리 단어를 외우고 숫자를 외우고 단어 30개를 한 몇 분 만에 외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이게 이런 순서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런 순서로. 왜 이런 짓까지 할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왜요? 주제 자리를 딱 찾아야 되니까. 모의고사에서 다른 데는 이해 못하더라도 주제문은 꼭 이해해야 하니까. 자, 1번. 자, 1학년 6반이 있고요. 첫 번째 반복 어구.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우리가 사랑하죠. 자, 태극기의
이 동그라미와 이렇게 하면 글씨가 역접 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 x라고 써 있어요. 이 x는 example이죠. 예시 앞. 그 다음에 왼쪽에 Q&A 있죠. 질문과 대답. 가운데 그쵸? 좋아요 있죠.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기억납니까? 최고라고 뭐죠? 그 문장 자체의 최상급 아니면 essential, necessary 이런 거 있는 문장. 생각인데 좀 세게 주장해. 그쵸? 뭐뭐 하라고 강요해. 이런 단어들. 해야만 must, should, have to. 해 명령문. 양이 있죠. 양보의 주절. 그 다음에 칠판이니까 이 밑에 분필들이 있겠죠. 분필들 보세요. 컬런, 세미컬런, 분필 쪼가리예요. 긴 줄 대시, 커테이션 마크, 퀘스천 마크, 느낌표. 이런 분필들이 막 여기 흩어져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영어 지문에서 주제 찾는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혼자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1번 뭐라고요? 1번 반복어구, 2번 역접 뒤, 3번 예시 앞, 4번 질문과 대답, 즉 퀘스천 마크, 5번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 최고라고 뭐야? 최상급 아니면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이런 거. 생각, 그쵸? insist, urg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야만 must, should, have to. 해 명령문이 있으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더라. 양 나왔네요. 양보의 주절. 그 다음에 뭐 각종 구두점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법입니다. 선택지 1번, 5번을 먼저 보면서 키워드 2개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건 이따 실제로 해볼 겁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1번, 5번 중에서 이게 정답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3번 문제풀이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풀이법 할 겁니다. 2020년 3월 서울시 문제 가지고 전부 다 해볼 겁니다. 4번 번호 순서대로 풀지 마세요. 쉬운 것부터 풀 수 있는 것부터. 영어의 배점이 어떻습니까? 2점짜리인데 어려운 거 몇 개 3점짜리죠. 어법 3점짜리 풀다가 어법 15분 지나갔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들 있죠. 글의 분위기, 그쵸? 지칭 추론, 내용 일치 이런 거 2점짜리 5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5개 푸는 게 낫겠어요? 어법 어려운 거 3점짜리 잡고 15분 걸렸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가 낫겠어요? 번호대로 푸는 게 아니고 쉬운 것, 풀 수 있는 것부터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 5번째, 영어 듣기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되었어요. 90점 포함 이상이면 1등급 돼요. 무조건 80에서 89까지 하면은 2등급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럴 때 듣기가 가성비가 탑이에요. 그래서 듣기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듣기에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정말 듣기가 안 되는가 아니면 영어 자체를 모르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틀린 듣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대본을 봅니다. 스크립트, 영어, 독해. 이거를 글로 보면은 의미를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어의 의문현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음 이런 거. 그리고 많은 영어의 단어가 실제 단어와 다르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또 단어를 소리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글자로 암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 봐도 몰라요.
글로 봐도 몰라요. 이분은 듣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어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이번에 봤던 1학년 3월 모의고사 16, 17번입니다. 듣기의 스크립트입니다. 대본입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고 1, 2, 3, 4, 5 중에서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영어는 되는데 듣기 의문현상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위에 걸 다 보고도 모르겠다. 그분은 영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각각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글의 목적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 전에 주제 찾는 자리, 주제 찾는 방법 7가지 그림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림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첫 번째, 반복어구. 두 번째, 역접기. 세 번째, 예시합. 네 번째, 질문대답. 다섯 번째, 책을 하고 생각해야만 해. 여섯 번째, 양보절의 주절. 일곱 번째, 마침표, 쉼표, 빼고 모든 구두점.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개 치시라 그랬죠? 자, 동그라미 2개 칩니다. 동그라미 2개. 출시 제품 홍보. 고장, 흔히 생기는 고장 알려주려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품질 보증서 보관 중요성. 고장난 제품 교환. 만족도 조사 참여. 이해하셨죠? 키워드 2개를 치는 겁니다. 이걸 쳤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습니다. We have written, 당신은 썼어요. To a company, 우리 회사에 뭐 하면서? complaining, 뭐 하면서? complain, 비난하면서, 요청하면서 무엇을? That your toaster, 당신의 토스트가, 그렇죠? 3주 전에 샀는데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고. 딱 보는 순간 느낌 와요? 느낌 뭡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토스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표지를 썼대요.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걸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품질 보증서 있나요? 아니, 없으면 못 해드리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그런다면은 이제 밑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더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거 나옵니다. 빤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무엇도 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만족보다 우리 고객에게. 자,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The dealer, 파는 사람이 will give you,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토스터기를. 끝났죠? 맨 처음에 생각한 거랑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표시하시고, 그쵸? 끝났죠? 4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쭉 다 읽었는데 감정 형용사를 모릅니다. 감정 형용사를. 이러면은 다 읽고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되게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형용사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공지방에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열어서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 분위기 형용사, 감정 형용사를. 자, 그리고 이렇게 심경 변화, 얘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독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해 필요 없고요. 감정이 드러나는 단어나
그쵸? 구, 덩어리 이런 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쭉 가다가 첫 번째 심경의 변화니까 처음에는 심경이 어땠다가 뒤에는 바뀌겠죠. 자, I got a terrible stomach. 뭐라고요? Terrible stomach ache. 끔찍한 복통. 이었는데, 자, 1번 보세요. 아, 즐거워. 흥분돼. 기뻐. 질투나. 그 다음에 뭐야? proud. 자랑스러워. 끝났죠? 겁났죠? 1, 2, 3, 4, 5를 모르면 못 푸는 거 느낍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I knew I was safe. 아, 끔찍한 복통 때문에 걱정했는데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놓이게 되죠. 얘는 문장을 주어 동사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선생님 그래도 겁나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다 그런 거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안전해요. 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나는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아, 그 동물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쵸? 들어 올리면서 표면으로 어디 빠진 이야기죠. 끝났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20번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역시 읽기 전에 1, 2, 3, 4, 5를 먼저 갑니다. 친구의 꿈 응원, 하고 싶은 일 적으라, 신중히 생각 행동, 기억법 개발. 그쵸? 실현 가능한 목표 집중.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자, 이런 다음에 가는 겁니다. 가고 우리가 했던 거 잠깐 넘길게요. 우리가 아까 했던 7가지 중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 자, 쭉 가보세요. 자, 뭐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럼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돼요. take out, 꺼내라, a piece of paper, 한 조각의 종이를, 그리고 써라,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네가 언젠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써라.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그렇죠. aim, to hit, 목표해. 치기를, 치는 거는 이루는 거죠. 100개의 꿈 이루기를 목표로 해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종이끈에서 써라, 미래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100개의 꿈 이루기를 목표로 하라. 자, 요걸 봤을 때, 자, 요 부분을 봤을 때, 요 부분을 왜 봤을까요? 뭐 때문에 봤을까요? 대시 있잖아요. 대시. 그런 다음에 그러면 딱 밑으로 내려가서 걸리는 게 있는지, 1, 2, 3, 4, 5 중에서 걸리는 게 있는지 보세요. 있습니까? 아, 2번인가? 적으라니까.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또 맞으면은 그때 얘기했죠. 영어 한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얘기했죠. 맨 위에 주제문, 그쵸? 그 다음에 이 주제를 보충해주는 보충문들, 맨 마지막에 결론 낸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주제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결론과 맞춰봐서 얘랑 얘랑 맞으면 가운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꼼수가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잡지나 신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쓴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 뭐 내가 어렸을 때 쭉 가다가 다 읽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아, 요거 이렇게 읽습니다. 한글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능력을 요구합니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1.8분 1분 48초 만에 풀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언제 네가
놓을 때 뭘 놓아요? 너희의 꿈을 어디 안에다가 into words. words가 뭐예요? 단어들이죠. 그럼 글로 적으란 소리죠. 너는 시작합니다. 무엇을? putting. 놓는 것을, 그것들이 뭘까요? 꿈이죠. 어디에다가? 행동에다가. 글로 적으면은 행동할 확률이 높다. 맞네요. 위에 거랑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시간 낭비. rise to the base. 다음 글에서 의미 3점짜리예요. 이게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그것이 있는 문장을 보세요. indeed. 자, 어떠한 attentive, attention 아시죠? 다른 사람한테 집중을 잘하는 듣는 사람이 will admire. 감탄할 것입니다. the fact that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을 네가 didn't rise to the bait. right? bait이 뭐예요? 미끼지요. 물고기 잡을 때 가짜로 이렇게 끼는 거 혹은 살아있는 거 지렁이 이런 거 미끼에 걸려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탄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일까? 1, 2, 3, 4 먼저 보세요. stay calm.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해요. 평안하게 유지해요. 자, 두 번째 blame yourself. 뭐 해요? 비난해요. 네 자신을. 세 번째 lose your temper. 잃습니다. lose one's temper는 화를 내다예요. temper는 내가 꾹 누르고 있는 힘인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listen to. 듣습니다. 뭘 들어요? audience. 그렇죠. 청중들을 듣습니다. 청중이 하는 말을. apologize. 뭐 해요? 사과합니다. 뭐에 대해서? 너의 행동에 대해서. 자, 뭘까요? 가봅시다. 어디가 중요할까요? 자, 일단 무슨 분위기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모두는 압니다. 뭘 알아요? 대절을. temper, 화가. 화낼 때 우리가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게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 어떤 첫 번째 것들? lost, 잃어버려지는. 많은 토론에서 잃어버려지는 것 중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분노 아니면 참을성. 이걸 잘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제 분위기 알았어요. 자, 질문 보여요? 그쵸? 그것은 쉬워요. 말로 하는 것이. 사람이 keep cool.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포인트는 그쵸? 기억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볼게. 자, 선생님 어디를 봤냐면요. 자, 이게 하나면에 지금 안 들어와서 쭉 가다가 그렇죠. 여기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세미콜론. 근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저기를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명령문이죠. 그래서 don't fall. 떨어지지 말아라. for it. 그것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a remark. 얘가 만들어질 수 있대요. 어떻게? remark는 언급이죠. 뭐라고 한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야기시키도록 너의 분노를.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그쵸? 정말로 모든 사려 깊은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존경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떤 사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맨 처음에도 주제가 화내는 거였죠. 토론 중에. 그러므로 정답은 뭡니까? 화를 내지 않았다. 이거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3번. 그렇죠. 화를 내지 않았다. 네가 는 사실을 깜짝 놀라고 저 사람 저쪽 사람은 막 화내고 열내고 하는데 차분하게 하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 역시 1, 2, 3, 4, 5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두 개를 위험을 무릅쓰지 실제로 선생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않으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아무것도 얻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죠. 잘하는 일에 집중해라. 잦은 실패 경험, 도전 의지, X 이렇게 한다. 위험 요소, 미리 피한 이 정도 해도 되겠죠. 부탁을 자주 거절, 신뢰, X 이러시면 되겠죠. 이거를 봤다고 한 번 봤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잘하는 일에 집중해라. 실패 자주 하면 도전 의지 잃는다.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피해라. 부탁을 자주 거절하면 신뢰를 잃는다. 쭉 보세요. 쭉. 그러다가 자, 선생님 어디 가냐면요. 자, 여기 벗이 하나 있을 겁니다. 벗. 그렇죠? But never to take a risk. 결코 take a risk. 뭐?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왜 이 문장을 봤나요? 역접 뒤잖아요. 뭘 의미해요? 당신이. 자, 그 문장만 다시 봅니다. 역접 뒤니까 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동사, 그쵸? 목적어 됐죠. 기초태 배웠죠. 왜 이 문장을 봤어요? 역접이 있으니까.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은 투부정사 명사, 그쵸? 의미합니다. 접속사 대절을. 네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래 놓으니까 1, 2, 3, 4, 5에 걸리는 게 있어요? 1, 2, 3, 4, 5에 걸리는 거? 있네요.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일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요. 그럼 밑에를 봐야죠. 밑에를.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겁나니까. 예시 있죠? 찾으셨나요? 그럼 예시 앞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또 주제문이네요. 그러니까 바쁘면 여기만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혹 바쁘다 1분밖에 안 남았다 하면 여기서부터 7개의 갈고리로 모래 안에 들어있는 진주를 캐내듯이 쭉 흐른 거예요. 7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나 쭉 가보세요. 그러니까 엎어지 있었어요. 그 뒤에 문장 읽었어요. 그 다음에 쭉 갔더니 예시 있어요. 예시 앞에 문장만 볼 거예요. 자, 누구는요? 사람. 어떤 사람? Who can never take a risk. 결코 모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can't learn.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것도. 끝났죠? 위랑 아래랑 얘는 예시니까 이 예시 들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정답? 1번.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거 겁낼 게 아니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주제 자리에서 주제를 찾았는데 결론과 같으면은 주제가 다른 거일 수가 없어요. 그런 문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왜?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여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야 돼요. 23번. 다음 글의 주제와 적절